급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에 전통식, 채식, 건강식, 편안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의 기후가 준비한 건강한 먹방 시간이죠. 기후 미식회 백과사전 하면 여러분 어느 분이 나오셨을지 다 아시겠죠?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십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들려주실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네. 새해 처음 희승님도. 네, 네.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 새해 들어서 어떠셨나요? 지금 벌써 7일인데 새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아유, 올해는 안녕하기가 어려운 새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1, 2월 달은 좀 쉬면서 재충전하고 3월부터 이제 1년을 쭉 일을 하는데요. 네네. 올해는 뭐 그 비상계엄 이후로 집에 편히 있으면 길에 있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제가 나가면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 이래저래 뭐 편한 상태로 지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지금 1, 2월에 충전을 못 하셔도 선생님 그 거리에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또 그래야죠. 지난달에 네. 그 이라님 좀 전에 노래 들었는데 여의도에서 이라님 공연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노래 들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와, 그 모여 있는 분들 중에서 이라님께 가장 친근감을 느낀 네, 청중이 맞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 막 자랑했어요. 아니 이라님 여의도 다녀왔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랬는데 노래를 하셨구나 거기서. 네. 다음에 오면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무슨 노래했는지. 9470님 질문으로 백남정 선생님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오이를 싫어해요. 김밥에 오이 넣으면 빼고 먹어요. 오이를 재료로 한 음식은 안 먹어요. 오이 특유의 향이 싫은데 이것도 편식인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오이를 안 먹는 친구를. 학교 식당에서 그때 600원으로 파는 그 아주 값싼 김밥이 있었는데 네. 재료가 이제 정말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오이까지 빼면 먹을 게 없는데 젓가락으로 오이를 다 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싫다고 이게. 그래서 진짜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네. 네. 그때 처음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을 안 먹으면 그거를 안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를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안 먹는 거는 그냥 좀 싫다라고 하는 느낌인 거고요. 네, 못 먹는 네. 거는 괴롭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이를 보통 싫어하는 분들은 첫 번째는 그 오이의 쓴맛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쓴맛을 느끼는 세포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 쓴맛을 느끼는 세포 자체가 한 25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마다 이 25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쓴맛을 감지하는 정도나 또는 그 쓴맛 반응하는 쓴맛 을 내는 채소들이 다 달라서 이제 그런 그 쓴맛을 딱 느끼면 우리가 불쾌해지잖아요. 네. 쓴맛은 좋아하는 맛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쓴맛이 냈던 향을 또 기억했다가 그 향만 맡아도 저거 내가 싫어하는 음식,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음식이야 라는 기억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냄새만으로도 네. 약간 그 거부감이 심한 경우가 있는 냄새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냄새 같은 경우는 거부감을 느끼는 냄새는 거의 없고요. 그건 한 10% 정도만 있고 네. 나머지 90%는 이제 맛을 통한 학습인데요. 그래서 뭐 단맛과 함께 들어오는 향은 좋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쓴맛과 함께 들어오는 향은 그 향을 싫어하게 되고 네. 뭐 이런 이유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오이 같은 경우는 맛이랑 상관없이 향만 가지고도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경우들도 있는 냄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편식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면 안 돼요. 이 타고날 수 있다 이런 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과메기나 홍어 냄새가 아니라 오이
오이 냄새가 싫은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네. 아, 그게 가능하구나. 그 친구도 그랬어요. 자기는 오이 냄새가 싫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니, 오이에서 무슨 냄새가 나? 막 이랬거든요. 그렇구나. 그 후각은 굉장히 예민해서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 냄새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굉장히 다르죠. 호불호가.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냄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청국장인데 네. 사실 김치도 냄새 정말 심한데 이제 이게 맛있다 하고 세계적인 유행이 되니까 외국인들도 김치 냄새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청국장은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네. 저도 집에서 청국장 끓이면은 이렇게 배어가지고 안 빠질까봐 걱정되고 아파트는 그 환기가 잘 안 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그러면 오이처럼 냄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미각 같은 경우는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또 다 비슷해요. 단맛은 어떤 사람이든 다 좋아하고 네. 쓴맛은 또 어떤 사람이든 다 싫어하고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후각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은 10%밖에 안 되고요. 그 아주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쾌한 냄새들 네.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맛의 기억. 네, 맛의 기억.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쓴 음식을 주면 아이들이 얼굴 막 찡그리면서 안 먹거든요. 네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아도 그렇다. 아, 태아도 네, 엄마 뱃속에서요? 네,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단물을 먹으면 태아가 입을 막 벌려가지고 양수를 빨아먹어요. 얼굴도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네. 근데 곧 이어서 엄마가 쓴 물을 먹으면 아이가 입을 갑자기 딱 닫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쓴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향을 싫어하게 되는 경로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억을 하는 거죠, 몸이. 그래서 아, 이거는 그 쓴맛과 연결되어 있는 음식이야. 근데 향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꼬마 아이들은 그 우리 몸에서 나오는 변이 청국장 냄새랑 비슷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우리 몸의 변도 우리 장 속에서 미생물들이 맞아요. 네, 네. 음식에 작용을 하고 유산균. 네, 네. 그것들의 이제 결과로 나온 거고 아, 네네. 청국장이나 우리가 냄새 많이 난다고 하는 치즈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미생물들의 작용 때문에 그런 냄새들이 나는 거거든요. 꼬리꼬리한 그렇죠. 냄새들이.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변을 보고 그걸 막 만지고 논단 말이에요. 네네네. 불쾌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은 아기들은 변 냄새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이거는 이제 유전적인 문제는 아닌 거고 네. 그 기억에 대한 문제.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만지면 안 돼.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받다 보면 아, 저건 불쾌한 냄새구나. 이런 기억과 연결을 시켜서 청국장 냄새가 이제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아기 때는 청국장, 치즈 이런 큼큼한 냄새들을 네. 안 좋아했을 리가 없다. 그냥 네, 갖고 그거 놀고 했으니까 판단이 없어요. 판단이 없다가 어른들이 지지 에이 하면서 막 못 만지게 네네, 하고 맞아요. 더러운 거라고 하니까 학습이 되는.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그 아. 냄새를 맡으면서 연결이 되는데 네. 또 이제 반대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청국장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또는 청국장을 먹었을 때 내 몸이 굉장히 어딘가에 좋았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청국장 냄새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청국장 냄새의 호불호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얼마나 그 좋은 환경과 함께 좋은 기억과 함께 먹었느냐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된다. 네. 근데 선생님 아까 태아가 엄마가 단물을 먹으면 막 자기도 먹으면서 행복해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건가요? 엄청 좋아하죠. 아.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단맛이 없으면 단맛이 하는 역할이 에너지잖아요. 네네. 에너지가 없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단맛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그 대표적인 예가 당뇨 환자들. 당뇨 환자들은 당분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족해서 네. 당분이 이제 혈액에 당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세포나 뭐 이런 데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꺼집어 와야 되는데 그게 저장되지 않고 다 뇨로 나가잖아요. 그게 당뇨잖아요. 네. 그래서 저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위험해져요. 그래서 항상 뭔가 당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단당류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없으면 바로 생명과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당분을 아주 좋아하고 축적을 많이 해놓는 거죠. 아하. 포도당 이런 달달한 네, 것들을 맞아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다. 네, 그래서 태아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 후각이 결국 음식에 대한 호불호나 우리가 냄새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냄새를 못 맡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네네.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입맛 없고 하는 게 그런 거다.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냄새를 잘 못 맡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비염이 심하거나 타고나기를. 네. 이런 분들은 음식 맛도 다른 사람들보다 못 느끼니까 요리도 그만큼 잘하기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네? 냄새를 진짜요? 그럼요. 그 TV에서 이연복 선생님 네. 봤는데 이연복 선생님이 그 후각을 잃으면서 후각이었나요? 미각이었나요? 그게 좀 둔화되면서 음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대요. 사실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은 후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맛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를 막고 한번 음식을 드셔보세요. 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아, 네. 코를 막고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단맛, 짠맛 이런 것들은 조금 느껴지는데 그 단맛, 짠맛이 어떤 음식의 단맛, 짠맛인지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 거기다가 이제 눈까지 감으면 네.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 후각이 그럼 시각도 눈까지 감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을 때 더 식욕이 생기고 뭔가 색깔을 잘 맞춰놨을 때 더 먹고 싶고 이런 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은 일단은 입으로만 느끼는 건 아니고 오감이 모두 작용을 한다. 그중에 후각은 아주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코를 막았을 때는 맛을 잘 모르는 거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코를 막고 여러분들이 코를 막고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하게 비염 환자들은 음식의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흥미도가 되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비염이 심한 사람들이 음식 맛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잘 못할 수도 있다 하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진 게 음식을 똑같이 배워도 확실히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사 그럼요. 시간에 네네네. 실습을 해도 네. 똑같이 배워도 선생님이 도와줘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혹시 비염하고 관련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이들 그 MBC에서 아이들 편식지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 체중도 되게 막 몸이 되게 왜소한 아이들, 키도 작고 체중도 적게 나가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엄마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아이가 음식을 너무 안 먹어요. 이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서 상담을 해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묻는 게 아이가 비염이 있는지 여부거든요. 아하. 그러면 아주 놀랍게도 70% 이상이 비염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음식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기 떨어지고. 때문에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만 지금 신기해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슬기로운 식생활의 안내자 백남정 선생님과 냄새를 맡는 것, 후각이 음식 맛을 느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향 때문에 못 드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지, 또 냄새 맡는 것, 향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악뮤의 러블리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아까 향과 냄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자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느끼는 맛의 80%가량이 후각이 담당한다고. 그래서 맛이 없다, 쓰다, 쓴 약 먹을 때 코 잡고 먹는 것도 이 때문이겠네요. 어릴 때 약 먹을 때 코 잡고 먹었잖아요, 맨날. 그랬네요. 백남정 인천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백남정 선생님께서 일부에서 후각에 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심지어 비염 걸린 사람이 요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MBC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 5년 동안 네. 편식 심하고 잘 안 먹고 이런 애들 그 식생활 음식 먹기 가르치시면서 건강한 식생활 네. 70%가 냄새를 잘 못 맡았다 그렇게 말씀해 네네. 주셔서 좀 놀랐거든요. 네. 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네.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입맛이 없어. 이건 네. 이제 후각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입맛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향이 진하고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맛을 갈망하게 돼요. 아하. 근데 이제 달고 향이 진한 음식이 거의 가공식품이죠. 그렇죠. 사탕, 그렇죠. 음료수, 아이스크림, 맞아요. 젤리 뭐 이런 게 대표적이라서 그런 아이들이 그럼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을 안 먹고 뭐를 먹나 봤더니 그런 거를 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은 향을 잘 못 맡으니까 아주 진한 향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단맛까지 있으면 더 좋아하고 또 단맛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배고픔을 좀 덜 느끼니까 음식을 안 먹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 네. 냄새를 잘 못 맡을 근데 때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겠죠. 네. 어른들도 음, 냄새를 못 맡으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맞아요. 단맛 끌리고 여기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정석현 부장님, 평택 사람 정석현 부장님께서 중국에 있을 때 훠궈 먹을 때 향채를 거부했어요. 국내에서도 향채, 고수 못 먹습니다. 냄새와 맛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부야오 샹차이 하셨는데 산초라고도 하죠. 이 고수 못 먹는 분들 많고 저도 사실은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한 향은 너무 자주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진한 향을 많이 쓰는 나라들은 네. 주로 더운 나라들, 그렇죠. 음식이 잘 상하고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진한 향들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은은한 자연스러운 맛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도. 근데 이 고수나 산초를 넣은 맛이 말하자면 미식가들에게 이게 뭐 먹을 줄 아냐 모르냐로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보면은 남쪽 해안가 지역 많이 더운 지역에서는 김치에도 고수를 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부산 쪽에서도 그 부산만 먹는 특별한 그 향채가 있더라고요. 향채가 또 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최숙자님은 백남정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역시 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시고 최숙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집은 딸이 35인데요. 태어나서 아직까지 참외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냄새가 싫은지 오이는 먹으면서 참외는 안 먹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얘는 오이를 너무 싫어해요. 향 자체가 싫대요. 남편이나 저는 좋아해서 식탁 위에 자주 올리는데도 그러네요. 오이랑 참외는 같은 오이과입니다. 아, 그래서 비슷한 향이 나요. 약간 휘발성인 향이 나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후각 같은 경우 미각은 5가지잖아요. 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인데 이 쓴맛은 종류가 또 25가지 정도가 아하,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은 미각세포는 한 40개 정도의 유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후각은 그것의 10배인 400개 정도의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 2000년대 초에 후각 기제의 아주 큰 틀을 발견하신 분이 노벨상을 탔고요. 네. 앞으로도 후각의 원리를 밝히는 사람이 노벨상감이다. 이런 얘기들은 과학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다 모른다. 네,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들 또는 이제 그 정도 밝혀진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최숙자님 댁은 봄에 나오는 햇 양파, 햇 마늘 나오면 항상 식탁에 올려두는데
그건 또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아들은 오이, 딸은 참외를 안 먹습니다. 와, 참외 향이 싫을 수 있구나. 참외 그렇군요. 저는 여름에 오이처럼 참외도 그렇게 아주 거부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을 수 있을 있어요.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타고나는 거라고 네, 봐야겠네요.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참외를 여름에 늘 달고 살아서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밀라노 3580님이 제가 아플 때 남편이 해준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아유, 간을 왜 이렇게 못 맞춰 그러는데 저만 빼고 다들 너무 잘 먹더라고요. 거참하고 소금을 더 넣었는데도 여전히 국이 맹물 같았죠. 그 유명한 냄새를 못 맡는 코비드에 걸렸던 거죠.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도 입맛이 없어졌네요, 네, 진짜. 그리고 코로나의 후유증이 뭐 미각을 맞다. 잃게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마도 미각보다는 후각을 잃기 거다. 때문에 미각도 같이 잃었다라고 착각할 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9024님 새싹 문자 주셨는데 그래서 감기 걸리면 입맛이 없는 거군요. 후각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저는 생강 냄새를 싫어합니다, 선생님. 어른이 돼서도요. 그러셨는데 생강 냄새도 선천적인 걸까요?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천적인 것 같지는 않고 네. 얘가 향이 되게 세잖아요. 생강이. 어렸을 때 아마 생강차나 뭔가를 먹었는데 그 강한 향과 그 쓴맛 때문에 생강은 김치에 넣어도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정도로 네. 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싫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음식을 먹고 체하면은 더 이상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도 몰라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제 친구 중에는 가을마다 그 감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정작 자기는 안 먹어요. 아,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죠.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친정에 감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따는데 못 먹겠대요. 이상하게 자기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어떤 걸까요? 친정엄마랑 얘기하는데 친정엄마가 그러셨대요. 너 어렸을 때 감 먹고 체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 그런 기억들이. 네, 근데 그런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가 감을 싫어하더라. 근데 이제 그제서야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고요. 앞서서 편식하는 애들 제가 중에서도 어렸을 때 특별한 음식을 먹고 체해서 그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어렸을 때 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 선천적으로 못 먹는 건 아니었는데 아주 강하게 자기 몸을 아프게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못 먹게 된 거죠.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몸이 반응을 해요. 유전처럼. 그렇구나. 네. 정말 아이들 키울 때 골고루 먹는 아이로 키운다는 게 그런 걸 다 고려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불편해하면 왜 불편해하는지 어떤 음식을 불편하다고 내가 느끼거나 누군가가 느끼면 왜 그런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미각적인 건지 후각적인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양 실험을 했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몸이 반응하는지 음식과 네. 양한테 새로운 건초를 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모든 양들이 다 맛있게 먹었죠. 근데 사실 그 건초에는 타닌이 들어 있었어요. 타닌은 감에 있는 타닌이요. 타닌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쓴맛. 쓴맛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밤새 배앓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똑같은 건초를 주니까 아무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음식이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기억하는데 그 기억을 일단 입으로 기억을 하면 넣어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넣기 전에 향으로 구분하는 것들을 아마도 우리가 유전적으로 진화시켰을 것이다. 그런 유전자들을. 그래서 향으로 기억해서 이거는 내 몸을 좋게 하는 것, 이건 아프게 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윤세호님은 저는 감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 그럴 때는 음식을 포기해야 하나요? 감기 걸렸을 때 먹어야 낫는데 먹기가 싫다. 이럴 때 어떡하죠, 선생님? 그럴 때는 자기 기억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아플 때 먹는 음식들이 또 있거든요. 몸에서 받는. 네네네. 내가 아플 때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주로 육개장을 먹어요. 아플 때. 아플 때 육개장이요. 네, 저 매운 거 뭐 자극적인 음식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감기만 몸만 아프면 그렇게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아픈 게 아니고 감기나 이런 걸 걸리면 그렇게 육개장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몸을 좋게 하는 음식을 평소에 좀 찾아 놓으시면 편합니다. 하긴 육개장은 선생님 고기 나온 육개장 드시면 단백질도 있고 그런 것 얼큰한 같아요. 맛이 또 네. 그 피로를 풀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까 9024님이 신청하셨죠?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1819님이 저는 산초향이 좀 그래요. 왜일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산초향, 고수향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이것도 선천적일까요, 선생님? 네, 선천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외국에선 쑥도 안 먹잖아요. 이렇게 향이 진한 것들은 일단 굉장히 진한 향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약간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10% 정도 싫어하는 음식 냄새들이 있다고 했죠. 타고나기를. 네네, 타고나기를 그런 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이 냄새가 그렇게 싫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극적인 냄새들, 강한 향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향이 자극적인 음식이 인기잖아요. 마라탕이 대표적이고 네. 우리나라 음식으로 이렇게 퓨전,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다 해서 파는 곳에 가도 향이 굉장히 낯선 향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향이 자극적인 걸 먹으면 후각이 둔해지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거는? 예민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강한 향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네. 자연 음식은 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자연 음식을 잘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이 강한 향은 중독과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네. 어른이 돼서 갑자기 음식에 중독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이 때부터 먹었던 음식들이 주로 중독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라탕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된 게 젊은 사람들부터 마라탕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마라탕을 먹어요. 사춘기 때는 정서적으로도 되게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불안할 때는 음식도 그 슴슴한 음식 이런 거 싫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향도 자극적이고 이런 걸 찾다가 이제 좀 크고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강한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이 줄어드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 되면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서.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향은 또 중독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마라탕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되니까 너무 좋아. 시원해. 네. 그럴 때 그 그냥- 슴슴한 음식도 좀 같이 먹어봐. 아니에요. 그 사춘기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게 그냥 두셔야 돼요. 건드리지 말고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 어. 그래요. 연두님이 저도 마라탕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 마라탕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중독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향이 맞아요. 강한 음식들이. 0933님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 저희 애들은 브로콜리를 안 먹어요.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사실. 네.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먹이고 싶은데 애들이 온몸으로 싫어해요. 이것도 브로콜리 풀향 때문일까요? 다른 조리 방식으로 향을 없애면 애들이 먹을까요? 그랬는데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향보다는 그 브로콜리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네.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브로콜리에는 복합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당들보다 분해하기가 더 어려운 예를 들면 우유 잘 소화 안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키는 유당 네. 불내증처럼 이 브로콜리에도 그런 당분이 들어 있어서 그 당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효소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브로콜리가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닌 거죠. 아, 제가 그렇거든요, 선생님. 브로콜리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먹으면 생각보다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요리를 해도. 그래서 브로콜리 그런 음식들은 이제 방법이 좀 있는데요. 이 효소 같은 경우 그 적응하면서 조금씩 양이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냥 조금씩 약처럼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그런 거는 좀 갈아가지고 조금 더 소화되기 쉽게, 그렇다고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접하면은 익숙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뭐 유자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신맛이 많은 소스를 뿌리면 좀 먹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그리고 또 저는 그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달걀이랑 같이 브로콜리 다져서 달걀이랑 같이 샌드위치 안에 넣어 먹으면 색깔도 예쁘고 향도 많이 나지 않아요. 제가 브로콜리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그 그렇게 음식 해서. 좀 해줘서 보통 우리가 싫어 그러면 한 번 싫다고 하는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깨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게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아이들이 먹고 나서 브로콜리가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덩어리째 먹이지 말고 다져가지고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다른 소스와 함께 쓰는 것도 네. 제가 권해드립니다. 뭔지 모르게 해서 먹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거. 그 다음에 7891님 질문은 저는 숯불향 정말 좋아합니다. 숯불향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스모크향 고기 소스를 꼭 사는데요. 스트레스 받은 날에는 이 숯불향이 특히 당겨요. 특정 향료에 중독된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독인가요, 중독이에요. 이것도? 네. 그 지금 스모크 향을 고기랑 같이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진한 향들, 진한 과일 향을 당분과 함께 먹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네. 사실은 그냥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는데 네. 고기가 먹고 싶어를 야, 그 스모크 향이 향. 너무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몸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안 먹으면 이게 후각 같은 경우는요. 냄새가 올라와서 이제 후각 세포랑 만나면서 기억으로 저장이 되는데 네네. 그 기억으로 저장이 될 때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그런 머리로 인지적인 부분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에 감정적인 기억의 세포들이 있거든요. 뇌세포들이. 그래서 뇌랑 딱 만날 때 감정과 같이 섞여서 만나요. 그래서 너무 억압을 하고 막 먹고 싶은 걸 안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감정이 불안정해지면서 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기름 같은 거를 좀 이용해서 참기름 소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대신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스모크 향은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실 훈제는 좋은 거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발효의 한 과정이기도 한데 숙성의 한 과정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첨가물 형태로 만들어진 그렇죠.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쁜 다 거잖아요. 첨가물이죠. 그래서 예. 그거를 어떻게든 자연 음식으로 돌리려면 참기름 같은 거를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네. 실제로 아로마 같은 그 좋은 향들은 우리 몸을 굉장히 이완시키고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네. 심지어는 우리 몸의 장 속에도 장 속에는 그냥 음식만 통과하는 것 같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향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대요. 네. 특정 향들을. 그렇다면 특정 향 같은 경우 우리가 좋아하는 아로마 향이나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장의 어떤 기관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죠. 네. 바나나 우유 하면 나중에 보면 바나나 향을 내는 무슨 게 들어있고 착색이고 이런 거더라고요. 실제 네네. 바나나는 안 들어가고. 거의 안 들어있죠. 네. 밀라노님이 이탈리아에서 생겨서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음식이며 환호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광적이에요. 저는 미각이 몸속에 있는 DNA 인자에 좌우되지 않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임신 전까지는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이 좋아서 한식을 찾지 않고 살았는데요. 임신하고 나니까 한식이 떠올라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이가 2살일 때 된장국에 밥을 말아줬더니 다 먹고 곁에 있던 냄비를 번쩍 들어서 냄비째로 마셨습니다. 신기해서 찍어둔 사진도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는 아이가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된장국을 이렇게 좋아하는 건 역시 DNA일까요? 아니 어머님이 맛있게 먹기 때문에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 또 임신할 때 맛있게 먹었던 것들 이런 네, 것들. 맞아요. 아. 태아도 미각 세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기억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극적인 걸 덜 먹으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좀 덜 먹기도 할까요? 그거는 어머니의 노력만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도 있겠죠. 있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커요. 식생활은 가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선생님께 오늘 후각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후 미식회 백과사전이시잖아요. 올해 선생님 계획, 오늘의 기후에서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또 저는 배워서 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올해는 이 오늘의 기후에서 절기와 음식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아유, 재밌겠네요. 네, 저도 요즘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24절기. 것들을 함께 예. 나누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만들기 쉬운 건 하나씩 따라해보고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께 후각과 입맛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말 재미있는 얘기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에도 24절기 음식으로 오늘의 기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